안녕하세요. 성장의 씨앗 오디오북 시니어 황혼일기 DJ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의 한 페이지를 함께 채워갈 시간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혹은 기쁨의 순간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선택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황혼을 이루죠. 오늘은 한 아버지의 특별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부와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한 인간의 고뇌와 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 모든 부모에게는 설레는 동시에 걱정이 앞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결혼 상대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결혼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의 행복을 위해 가장 용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숨겨야만 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불러온 결혼식 파경의 전말,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내 이름은 김영수. 사람들은 나를 영수그룹의 김 회장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호칭은 따로 있다. 바로 아빠라는 이름이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키운 딸 지은이. 그 아이는 나의 전부였고 내 삶의 이유였다. 어려서부터 유독 똘똘하고 예쁜 딸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은이는 겨우 10살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지은이의 운동회에는 꼭 참석했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숙제를 봐주곤 했다. 지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 지은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해. 아빠의 뒤를 이을 필요도 없고 아빠를 위해 살 필요도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란다. 지은이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나는 그 선택을 온전히 지지했다. 비록 내가 운영하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졸업 후 지은이는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항상 반짝였다. 그런 지은이가 28이 되던 해 나에게 말했다. 아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기쁜 마음 반, 걱정하는 마음 반이었다.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내 딸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여전히 마음 아픈 일이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소개해드릴게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설레면서도 긴장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의 이름은 박준혁이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했다. 첫인상만 보면 나쁘지 않은 청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준혁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의 악수를 받으며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대화가 진행되면서부터였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내 직업을 이야기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주저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지은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저희도 다 아버님 같은 세대가 겪었던 고생길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박준혁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우월감이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이 힘들게 일해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사는 거죠.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사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우월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상사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의 승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치 나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날 밤 딸에게 말했다. 지은아, 예비 사위에게 아빠 직업은 굳이 자세히 말하지 말아라. 그냥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한다고 해. 괜히 불편해할 수도 있잖니. 지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빠, 왜요? 아빠가 자랑스러운데요.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냥 아빠를 믿어라.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후로 나는 의도적으로 나의 진짜 신분을 숨겼다. 박준혁과 만날 때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식당 주방장으로 행동했다. 값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캐주얼 옷을 입었고 고급 승용차 대신 지은이의 작은 경차를 타고 다녔다. 박준혁은 내 정체를 전혀 모른 채 나를 그저 딸의 식당이라는 아버지로 인식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본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님, 지은이 참 좋은 아이죠? 저보다 학벌은 떨어지지만 착해서 괜찮아요. 이런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를 보며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내 딸을 학벌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다니. 지은이는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인데.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했다. 아버님은 참 검소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은 골프도 치시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는데 마치 나의 검소함이 경제적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가 지은이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는 항상 지은이를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지은아, 내가 큐레이터 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면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벌어올 테니까. 지은아, 내 아버지 직업 때문에 우리 결혼식에 올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이해해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야 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다. 박준혁의 부모님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다고 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중한 옷을 입고 갔지만 여전히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박준혁의 어머니 정미경 여사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다. 아버지 박상철 씨는 고급 양복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의 첫 표정에서부터 나는 무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지은이 아버지시군요. 정미경 여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박상철 씨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자네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당인가? 작은 중식당입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 중식당. 그런 곳도 있어야지.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정미경 여사는 내가 식당 주방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어머, 요즘도 그런 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아들은 회사 중역인데 지은이가 참 대단하네요. 신분 상승을 하는 거군요. 라고 비꼬았다. 박상철 씨 역시 자네, 우리 사돈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지은이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니 다행이네. 아들이 너그러워서 다행이야. 라고 건성으로 말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참았다.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괜찮다. 나는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정미경 여사의 다음 말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런데 혹시 결혼식 하객 명단 좀 봐도 될까요? 우리 쪽 하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 너무 격차가 나면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는 더 많은 모욕을 당해야 했다. 웨딩홀을 정할 때도 박준혁의 부모는 너무 비싼 곳은 지은이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라며 은근히 나의 경제력을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예단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 예단은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할게요.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박준혁이 지은이에게 하는 말들이었다. 지은아, 결혼하면 갤러리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내 수입으로 충분하니까 굳이 내가 일할 필요 없어. 지은아, 아이 낳으면 내 아버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육아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행복해 보였고 나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다.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이었다. 웨딩홀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내 딸 지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다. 어느새 이렇게 큰 처녀가 되어 시집을 가는구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내 감동도 잠시, 곧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박준혁 쪽 하객들은 모두 번듯한 사람들이었다. 회사 임원들, 의사, 변호사, 교수들. 그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반면 내 쪽 하객들은 상대적으로 소박했다. 지은이의 갤러리 동료들, 내가 후원하는 봉사단체 사람들, 오래된 친구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진심으로 지은이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정미경 여사의 태도였다. 그녀는 내 쪽 하객들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이고, 식당 냄새가 역겨워서 못 참겠네. 아니, 결혼식장에 오면서 몸에 밴 냄새는 좀 털고 와야지.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과 사돈 맺는다고 하니 참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졌다.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몇 달 동안 쌓인 분노와 모욕감이 폭발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딸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다. 나의 딸은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나의 정체를 밝히고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마이크를 들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결혼식은 중단하겠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모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준혁이 황급히 달려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영수그룹 회장 김영수입니다. 그리고 내 딸은 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딸의 인생을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예비 사위 부모의 경악에 찬 표정. 영수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누군가가 외쳤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영수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박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회장님이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님은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나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가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에게는 내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정미경 여사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철 씨가 허둥지둥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아빠와 함께 가자. 나는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웨딩홀 밖은 조용했다. 지은이는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다. 아빠.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딸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사실 저도 느꼈어요. 준혁 오빠와 그 가족들이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놀랐다. 정말이냐? 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진짜 사랑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준혁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 딸은 정말 똑똑한 아이였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아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지은이가 말했다. 나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내 행복을 위해 이 아빠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단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빠의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뒤 박준혁과 그의 부모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정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빌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들이 회장님의 사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미경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혁도 무릎을 꿇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지은이를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런 당신들에게 내 딸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박준혁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특히 당신은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보다 못한 집안의 예쁜 딸을 얻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 사람과 내 딸이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해주세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이 떠난 후 지은이와 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지은이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을 입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지은이가 물었다. 전혀. 너는 어떠니? 저도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야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했다. 아빠, 제가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아빠가 응원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내 딸의 꿈을 응원하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겠니?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지은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갤러리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큐레이터가 되었다. 나는 종종 딸의 갤러리에 들렀다. 그곳에서 지은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했고 예술작품들을 설명할 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어느 날 갤러리에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지은이와 같은 예술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조각가라고 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예전의 기억 때문에 조금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박준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이름은 이상민이었는데 겸손하고 진실했다. 무엇보다 지은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님, 지은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해요. 상민은 내 직업을 알고도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님 같은 분이 지은이를 키우셨기 때문에 지은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소박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지은이를 딸처럼 아꼈다.
지은이와 상민이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후 상민이 나를 찾아왔다. 아버님, 지은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찬찬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실함이 있었다. 상민아,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지은이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아버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도 아버님을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나는 진정성을 느꼈다. 이번에는 정말 내 딸의 행복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은이에게 물어봤다. 지은아, 상민이와 결혼하고 싶니? 네, 아빠.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상민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제 꿈도 응원해주고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도 진실해요. 나는 두 사람을 축복했다. 이번 결혼식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허례허식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지은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 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내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박준혁과 그의 가족이 나를 회장이라고 알았다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평범한 식당 주방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본성이었다. 사람의 진정한 인품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 박준혁과 그의 가족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반면 상민과 그의 가족은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품이었다.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내린 그 용감한 결정이 결국 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부와 지위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회사에서도 나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보게 되었다. 임원을 선발할 때도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특히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아저씨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유심히 관찰했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또한 자선 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는 일에 힘썼다. 지은이가 결혼한 지 2년 후 나에게 손자가 태어났다. 작고 귀여운 아이였다. 지은이는 아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진우는 어떨까? 진실한 친구라는 뜻이야. 이 아이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지은이와 상민도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했다. 작은 진우를 안고 있으면 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이 아이만큼은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진우가 자라면서 나는 그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박준혁의 근황을 들었다. 그는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소문이었다. 그의 아내는 그보다 더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이번에는 박준혁이 무시당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했다. 그의 장모는 박준혁을 별 볼 일 없는 사위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박준혁은 이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금 나는 75세가 되었다. 되돌아보니 내가 내린 그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하고 옳은 선택이었다. 지은이는 상민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제 두 번째 아이도 태어났다. 딸 하나, 아들 하나의 예쁜 남매다. 지은이는 여전히 갤러리를 운영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고, 상민은 성공한 조각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들의 집에 가면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인 나를 무척 따르고, 나 또한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박준혁과 그의 가족의 모욕을 그대로 참고 지은이의 결혼을 성사시켰다면, 지은이는 지금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아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그날 그 용기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맞선 한 아버지의 용기. 그 용기는 단지 회장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 마이너스 학벌, 재산, 지위 마이너스 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더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 속 박준혁과 그의 가족은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괜찮은 집안 배경.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면 이상민과 그의 가족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직업, 학력,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김영수 회장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식당 주방장으로 행동한 것은 바로 이런 편견 없이 자신을 대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테스트를 통해 박준혁과 그의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용감한 선언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은이는 평생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모욕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은이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누군가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편견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외적인 모습과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심. 결국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편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김영수 회장처럼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장의 씨앗 오디오북 DJ 김민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